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우울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주식까지, 내 종목까지 우울해진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 그리고 킥포인트가 될 만한 오후장의 아이디어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연락 주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고민 그리고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주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는 수요일을 기대합니다, 대표님. 그래요? 네, 왜요? 대표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종목 고민들 해결하는 게 참 낙이더라고요. 저도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재밌는데 네. 저랑 결이 좀 안 맞으시잖아요. 왜요? 민초라서? 민초파, 네, 그리고 반민초. 반민초파, 그리고 저는 지난 짠 거, 시간에 여기는 단 거 좋아하시고. 단 거, 짠 거. 네, 또 그러면서 저희가 또 궁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럼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라서 우중충하긴 한데 네. 시장도 좀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별 5개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별 5개 중에 오늘도 2개 드리겠습니다. 아우, 짜다. 짜. 네. 왜 수요일 날 불렀어요, 그것도? 어떻게 월요일 비 오는 좋아요? 수요일 날. 월요일로 불러드릴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2개를 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요일마다 장이 안 좋아요. 수요일마다 장이 안 맞아요. 좋고 오늘은 좀 그 시장 한마디로 좀 맛으로 표현하자면 좀 매운맛이죠. 사실 맛은 무맛이에요. 메가리가 없고 힘도 빠진 시장이긴 한데 네. 매운맛이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트럼프 매운맛. 지금 가로가 열리고 그렇죠. 트럼프네요. 트럼프 네. 트레이딩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달러 약세 반영을 해서 중후장대 이런 친구들은 올라오는데 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여타 기술주들이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시장 매운맛으로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맵다 매워. 진짜 매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매운 시장을 우리가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 같은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날씨도 좀 비우고 우중충한데 맵기까지 하다니 저 진짜 겨박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봐야 될 텐데 전화 들어왔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비가 오는 오늘인데 어디에 계세요? 저 그냥 점심 먹으려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좀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충청 쪽에 있습니다. 아, 충청 쪽. 좋습니다. 그 지역에 또 비가 내리는지도 궁금하고. 자, 오늘 계좌에 대한 또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문의 주실까요? 앞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2,54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다 가는데 얘는 또 무슨 일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딱 하나만 질문하고 싶다 한다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냥 지금 그냥 손절을 할지 말지. 가고 가야 할지. 알겠습니다. 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가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별해요? 저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돼서 지금은 그래도 바이오장이다. 그쵸. 바이오장이고 오랜 기간 힘들고 신음했었던 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최근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좀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이거 언제 사셨는지 그리고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쪽 알고 있는 친구가 괜찮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사자고 해서 사셨구나. 혹시 친구분은 원금 회복하셨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12,520원, 12,500
4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은 한 20% 정도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그 사신 가격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일까요? 오늘의 낙폭이 지금 한 7%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점이 5월 달에 4,930원까지 찍은 이후에 대략 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무려 3배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적인 변동성 확대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 하면 사실 2019년이 되게 핫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제 주위에서 앞타바이오 좋다, 녹스 저해제, 특히 글로벌하게 녹스 저해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딱 2곳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한 곳이 올해 5월 달에 지금 일본 업체로 피인수가 되었는데 그때 인수됐던 가격이 지금 1조 5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앞타바이오가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그 경쟁사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2,600억에 불과하니까 한 7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논리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기억나는데 앞타바이오가 주위에 워낙 이런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앞에타라고, 앞타바이오 뭐 이런 별명이 있었고요. 그때 앞타바이오와 함께 고바이오랩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진짜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알겠습니다. 또 선수들이잖아요. 네. 어깨용으로 앞에 타서 우리 고하자 해서 앞타바이오와 고바이오랩, 고바이오. 고바이오랩 뭐 이런 식으로 고고했는데 이게 여의도 갬성투자 느낌이 되게 강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때 이후에 지금 앞에 타 있으셨던 분들이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3배 이상 올라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3배 이상 올라오게 된 근거는 경쟁사가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에 팔렸다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당뇨병 관련된 합병증 치료제예요. 현재 유럽에서 임상 2상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최근에 대표이사 인터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런 자료 같은 걸 보시면요. 최근 그 황반 변성 치료제 글로벌 빅파마들 한 3곳과 지금 계속 라이센스 아웃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밖에 비도 오고 시장도 비가 오는데 딱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간에 3배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2,000원대 12,000원 중반에 사셔가지고 지금 11,750원이니까 대략 한 5% 전후해가지고 지금 밀려 있는 걸로 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게 된다면 손절가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행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바이오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손절 이 가격권은 차트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는 21선 추세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저가 13인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여기 파란색 굵은 선 보이시죠?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추세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버퍼 감안해가지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11,760원이니까 현 시점에서 한 5% 정도 더 밀리면 일단 손절을 하자 하는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최근에 15,49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1차 목표가는 15,000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시원하게 오늘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미워도 다시 한번 앞타바이오 들고 가시면서 일단은 5% 밀리면 손절 목표가 15,000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화이팅 하시고요. 선물 드릴게요. 텀블러도 있고 떡 선물 세트도 있는데 어떤 걸 좀 좋아하실까요? 저 떡이요. 알겠습니다. 떡 먹으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상담 받아봤고 너튜브에 우리 올무지개님께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실랭 맛집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 대표님 너무 재밌어요. 오르락 내리락님께서 다정하신 우리 박 대표님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들 지금 너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0873번님의 LS 일렉트릭입니다. 18만 원에 30% 비중인데요. 지금 LS 일렉트릭을 매도해도 될까요? 18만 원대에 지금 매수했는데 더 상승할지 타이밍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와, 이거 기분 좋은 고민들은
너무 기분 좋죠? 박수 한번 일단 칠까요? 박수 한번 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브라보, 같아요. 브라보.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대단히 내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22만 5천 원인데. 그렇죠. 18만 원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뭐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고. 정도면은 좀 고수라고 볼만한가요? 그렇죠.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 내면 고수입니다. 고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기분 18만 좋은 원이고 고민. 언제 팔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전 반대로 언제 더 살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겠다. 네, 지금 비중을 몇 프로 갖고 계시죠? 지금 30%요. 30%요. 네. 사실 제가 보았었을 때 한 종목 비중이 20% 넘어가는 걸 선호하진 않지만 직장인 투자자 분이라면 진짜 될 만한 종목, 숫자가 찍어주는 종목, 이러한 종목은 그냥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한 30% 이상 담아가면서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비중이 저는 20%인데 제가 매일 트레이딩도 하고 네. 시장에서 이제 이게 업이니까 그런데 직장인 투자자 분이라면 이 종목은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포인트가 있어요. LS 일렉트릭은 단기적으로는 8월 달에 MSCI에서 신규로 편입이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유입. 그쵸, 우리가 그쵸. 편합계 얘기 들어보셨죠? 네. 편합계. 패시브가 낳은 괴물.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알아가네요. 이 어깨 용어 모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앞타 고바 이거는 네. 처음 들었는데. 앞에 타세요. 고고한다고. 고고한다 이런 거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알겠습니다. 청자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깨 용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영어도 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편합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패시브가 나오는 괴물을 준 말인데 네. 그만큼의 인덱스 자금이 유입, ETF에서 이런 부분을 더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죠. MSCI 이렇게 신규로 편입이 되게 되면 글로벌 인덱스 자금의 90% 이상이 MSCI 이쪽을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10%가 FTSE 이쪽 그 지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신규 편입이 되는 이에 따른 효과, 유동성, 유입의 효과 자체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HD 현대 일렉트릭과 재령전기 이런 쪽과는 다르게 대다수 이런 전력 설비 쪽에서도 배전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배전 비중이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고압 변압기 송전 시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깔리고 나서 2, 3년 시차를 두고 배전 쪽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점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LS 일렉트릭이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못 갔었거든요. 그러네요. LS 일렉이 네. 기존 HD 현대 일렉 대비해서 근데 워낙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던 것이 지난 5월 이후에 좀 기간 조정하는 형태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 딱 이러한 흐름이죠. 딱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앞서 언제 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8월 달에 MSCI 편입 이벤트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실적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때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히려 좀 담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신 가격이 18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익절가는 좀 높게 잡으시되 저라면 한 19만 원 정도 20만 원 언더에서는 분할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시장에 대한 전망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대략 한 93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 자체가 930억이에요. 물론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약간의 감익과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플랫한 숫자이거든요. 1분기에 937억 이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2분기에 대한 지금 추정치 자체가 마찬가지로 930억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추정치 자체는 아예 그게 높아지진 않아요. QOQ로. 플랫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크게 실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PER 자체는 20배 초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말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8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배 정도 그러면 포워드로 당겨보면 한 23, 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면 충분히 HD 현대 일렉 30배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가격적인 부분으로서는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 언더에서는 한 두 차례 정도 더 사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24만 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25만 원 이상 윗선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25만 원 같이 말씀드려보고 현 시점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자 관점에서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까지도 주셨고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좀 얘기해 주셨고요. 20만 원 언더에서 조금 더 물량을 더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익 너무 많이 보셔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한 목소리신데, 자, 지금 어디서 좀 전화 받고 계신가요? 위치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받고 있어요. 일하다가 전화해서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전화 받아도 괜찮아요? 저희 좀 구석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유한양행 89,700원 5% 정도 됩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예, 지금 조금 수익 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수익이 나는데 어떤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좀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여름 이후까지 들고 가도 될지 좀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의 계절인가 싶을 정도로 좀 유한양행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 종목은 앞에 꼭 타겟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봐도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레이저 티닙 라이센스 인해가지고 랭라자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1차 치료제로서 이런 부분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마리포사 임상 진행을 하는 부분이 FDA 승인이 올해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8월 달에 승인을 받게 되면 3분기에 바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25년도부터는 이에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쪽 이쪽까지 적용 국가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님이 이거 지금 혹시 언제 사셨나요? 이게 편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됐어요. 네, 잘 사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감사합니다.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그럼 들고 가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최소 시청자님은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요? 배우신 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 심리와 다르게 이 역사적 고점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월봉이고요. 이 봉 하나가 1개월을 뜻하는 월봉이고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고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쓰고 있는 이러한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네. 이렇게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최소한 주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 이상을 끌고 간다 하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진짜 시청자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수님 저도 원금 회복하게 꼭 도와주십시오. 저도요. 네. 네, 유한양행은 좀 더 끌고 가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 잡아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마리포사 임상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병행해가지고 투여하는 마리포사 임상에 대한 그 FDA 승인 절차가 8월달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존 학회를 통해가지고 경쟁약인 타그리소 대비해가지고 유효성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레이저 티닙 개발사인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같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십사라고 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 현 시점에서는 여름 이후 8월 이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사실 그렇게 유한양이 높진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분기에 영업이익이 19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비 약 27% 정도 이런 부분이 가미기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눈높이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3분기부터 이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가 들어오는 것과 내년도 적용 국가가 확대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올해 지금 그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1220억인데 내년에는 한 1800억까지도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 50%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포워드 보게 되면 한 35배 정도로 지금 현재 PER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PER 상단 자체를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40배, 50배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잘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니까 이 흐름 그대로 끌고 가십사. 따로 이제 가격 얼마까지 가져가십사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름 이후까지 쭉 끌고 가시고요.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이 수익 나가지고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대박나자라고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수익 대박나자! 대박나자! 네, 감사합니다. 자, 선물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릴 건데요. 지금 떡 선물 세트 저희 드릴게요. 전화 생방송 끝나고 나서 제작진 갈 테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오늘은 진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너튜브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카니님도 오늘 오셔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우리 꿈돌이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이분 만나볼까요? 착한 암소마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렌텍이고요. 9,975원에 5%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매수 시점 일주일 전 혹시 물을 더 타도 좋을지 고민돼요. 탈출 혹은 수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아무래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탈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좀 홀딩하고 가져가 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지금?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거 저는 사실 몸이 많이 약해요. 갑자기요? 네, 몸 많이 약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전자담배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약하다고 갑자기 TMI를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제가 담배 이런 걸 못 피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요. 네. 여의도에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서 그 기존에 그 연초 대비해가지고 전자담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꽁초 세워가지고 계산하신 분도 있었는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깊이 있는 분석은 안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렌텍도. 근데 최근 다시 한번 추세선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 네. 그리고 9,70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8,500원까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0% 이상은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전자담배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부각이 된 이후에 대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24,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장기 우하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하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즉 추세에 맞서 싸우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이후에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 횡보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번에 최근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게 저항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0,000원 이상 윗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적인 저항 구간 이런 부분이 있고 워낙 1년 이상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켜켜이 매물대 구간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즉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비중 축소 관점에서 현 시점 시가에서 매도 관점 말씀드려볼게요. 시가에서 매도 관점입니다. 시가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빨리 탈출을 좀 권고하는 느낌인데 낮은 저점에서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물려버렸어요. 유유라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탈출 전략이어서 좀 아쉽겠지만 저희 잠시 뒤에 또 대표님의 좋은 원픽 종목 기호 공개되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착한 암소마을님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샵 9083번으로 암소마을님께서는 핸폰 번호 남겨주셔야지 전화 드릴 수 있거든요. 선물 어떤 거 받고 싶으신지 그때 한번 여쭤보셔서 한번 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좋습니다.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4003번님 사연 볼게요. 비츠로테크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1370원에 비중 20%고 현재 관심도가 떨어져서 제가 걱정돼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언제 회복은 가능할지 손절할지 고민 중입니다. 관심이 시장에서 쫙 있을 때 뭔가 그럼 불타게 단타로 들어갈까 했다가 지금 물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 들죠. 손절할까? 아니면 좀 회복까지 기다려볼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단기간에 시세 크게 분출한 이후에 하락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원전 쪽 이 부분에 크게 해당이 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과 태양광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쪽이 지금 말이 많아요.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그 체코의 코바니 원전 그리고 태물림 원전이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좀 늦춰졌다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모멘텀 소멸을 1차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최근에 주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1차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5월 달에 시세를 크게 분출한 이후에 최근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뭐 투자 에너빌리티 등 우리 기술 이러한 종목들 올라왔을 때도 오히려 오랜 기간 소외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최근 보시게 되면 좀 옆으로 기강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런 하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하락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박스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대략 한 9,400원 정도, 저점이 8,500원 정도에서 옆으로 기강 횡보하는 모습이 지난 6월 이후에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8,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가격은 8,500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좀 슈팅이 나왔었을 때 다행히 9,500원까지 튀는 모습 자체는 좀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흐름이 이어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수주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면서 그와 관련된 만약에 낭보가 전해진다. 네. 그러면 그때 좀 튀었었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시면서 좋은 소식 있을 때 그때 좀 탈출해 보시고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번호 또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지금 0293번님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인데요. 2060원에 10%입니다. 라고 해서 사연을 주셨어요. 보니까 지금 손실폭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연이어서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5거래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더 빠지는 걸까? 설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겠죠. 좀 보수적으로 답정론가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답정론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네네. 답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나리오 짜야 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그 답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은 생각이셨군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하는 게 있네요. 그런 건 또 통하네요. 그래요. 이런 것도 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착하면 이어가시죠. 착. 네, 그렇죠. 통짝. 야. 좋습니다. 최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유한양인과 반대되는 케이스죠. 최근에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데 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하 1층의 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 1층의 천장을 뚫고 내려가면서 이게 찐 바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하 2층의 천장이었고 즉 하락하는 종목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비중 축소 의견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2060원이고요. 2060원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유의미한 주가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죠. 급락이 나올 때 사신 것 같아요. 단기에. 왜냐하면 지금 7월 5일이었죠. 그때 이제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강스템 이름에 스템이 들어가잖아요. 네. 줄기세포. 이런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인데 이 세포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앞서 있던 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이 부분을 국내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상 3상에 대한 1차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효성 도출에 실패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쪽 치료제를 투약을 해놓고 12주가 지난 경과된 이후에 위약군과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유의미한 차이 자체를 발견을 못했다 하고 임상에 대한 결과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해지고 나서 당일날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7월 5일날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갭을 메우는 가격이라든지 거기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그쳤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러네요. 지금 포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 문자로 사연 주신 분께서 비중이 10%고 2,060원대이기 때문에 네. 다행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 가능하다. 예,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절반, 5% 정도 팔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아져가지고 기회를 주게 된다면 나머지 다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피어스템 AD죠.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임상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불확실성 자체가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쪽 이런 부분에 따른 언론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너튜브에 꿈놀이님이 강한 스텝으로 땡기는 바이오다에서 강쌤 바이오텍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진짜 차트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도 명언 하나를 얘기해 주셨어요. 하락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580번님께서 문자로 유라테크 문의사항을 좀 주셨어요. 근데 매수가 비중이 없어서요. 내일 다시 우리 4580번님께서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후 12시 15분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수익의 맛 추천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익률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재웅 대표님의 수익률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재웅 대표님의 수익의 맛 탑5가 아주 건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원유 QNC부터 쭉쭉쭉쭉 보시면요. 너무 많죠? 그중에서 삼양식품 10%, 재룡전기는 27%대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뭐부터 봐야 될지 기대됩니다. 하나하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진짜 고민돼요. 첫 번째가 삼양식품부터 보겠습니다. 추천 후에 다음날 바로 10% 급등입니다. 그냥 바로 쭉 간 건데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행히 먹거리 전문가. 그 이름값은 한 것 같아서 정말 그럼요.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다행이다. 되게 하고 생각을 자부심을 했습니다. 가지실만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한번 일단 전략 먹는 거, 잡아볼까요? 네, 먹는 거에 강해요. 네. 네, 삼양식품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한 10% 가까이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최근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정도 비중 확대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6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 확정 데이터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6,665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3% 정도 빠졌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을 빌미를 제공을 했던 거죠. 최근에 숫자가 나오고 있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쪽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최근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요. 그런 우려는
음식료 쪽에서는 좀 약간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2분기 합산 그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2억 258만 불로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22%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고환율에서 이런 그 수출 데이터 자체가 호재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확실히 재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서 그대로 흐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6월달 수출 데이터가 좀 빠졌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기도 했는데 더 빠지진 않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이 현 시점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전후 저라면 한 60만 원대 정도라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60에서 70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치고받는 모습 자체는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제가 기대하는 바는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또 퀀텀 점프하는 모습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거든요. 바로 즉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가 되면서 농심을 제치고 1위까지도 지금 라면 1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흐름 자체가 이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흐름 자체는 여기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71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한테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전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홀딩 60만 원 초 60만 원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해 보자. 이 의견으로 흐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60만 원 깨지면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퀀텀 점프 추가 업사이드까지도 기대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또 재룡전기입니다. 추천 후에 꾸준한 상승세 유지하는 중인데 전략 변화 없는 짧게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객님? 네,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세요. 그냥 쭉 가져가자. 쭉 가져가세요. 어. 앞서 LS 일렉트릭 점검을 해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그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전력 설비 어. 쪽에서 지금 초과학 변압기 쪽, 네. 변전, 배전 뭐 이런 쪽으로서 LS 일렉트릭 배전 쪽을 말씀드렸다면 초과학 변압기에서 마진율 40%씩 꾸준히 찍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전략 변화 없이 그대로 흐름 쭉 따라가는 형태로서 따라가고요. 목표가 11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룡전기였습니다. 11만 원까지 쭉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박재민 대표님은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을까? 그 시각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익의 맛 힌트를 통해서 초성 종목에 대한 이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힌트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히읗 히읗 이응 시읒 이렇게 네 글자의 종목명이 되겠고요. 대표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이거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네. 제가 맞출까봐 걱정되는데. 맞출까봐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니님이 하하 인삼 하하 인삼, 좋다. 센스 있다 이런 하나 거. 오션 뭐 이런 거 화나 오션 화났어요 뭐 이런 것들 호호 왔어? 좀 지금. 약간 비슷하게 다 간 것 같아요. 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 내가 더 재밌게 맞추겠다. 네. 지금 요런 지금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참 호호 좋아요. 왔어. 요거는 좀 신선하지 않아요? 저 화나 오션. 약간 이런 것도 느낌이 와요. 이번엔 화났다. 암소마을님이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께 저하고 참 흐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찰떡입니다. 찰떡입니다. 네. 자, 참고로 소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나 오션 또 하나 왔어 여러 가지 네. 있는데 다 아는 것 같은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오션. 네.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네. 부대우조선해양이죠. 작년에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이에 따른 그 방산 쪽과의 시너지 그리고 특수선 우리가 이제 잠수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군함까지도 최근에 신규로 이제 MRO 쪽을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하나오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여기에 왜 제가 꽂혔냐면 하나 오션. HD 지금 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HD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다 신고가요. 근데 왜 하나 오션만 그래요? 그러니까 화난다는 거죠. 화났어. 여기만 그러니까 너무 소외받는다고. 왜 소외받았을까? 숫자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숫자에. 왜냐면 하나오션이 지금 FN 가이드상 네. 실적의 추정치가 350억이에요. 350억인데 지금 SK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시면요. 적자난대요. 이유가 야구 못해서 그런 거라고. 딱 그거네. 네, 야구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오션. 그럼 하나오션은 주가는 계속 못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이팅. 네. 하나 화이팅.
네. 가으려고 가는 걸로. 네, 숫자가 또 그렇게 문제가 있었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시장 눈높이는 350억인데 지금 적자 기록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신고가 갈 때 이 친구는 유독 못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군요. 네,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은 공정이 약간 지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충당금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었고 외주에 우리가 외주 그 맡겨가지고 부품 조달을 하고 지금 이에 따른 아웃소싱하는 부분에 따른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한 것들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의 경우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좀 낮아졌던 걸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하나오션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오늘 3.4% 올라가지만 사실 양은 안 차요. 그죠? 양은 안 차는데 지금 보시면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참고로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이럽니다. 그러네요. 현대중공업 이래요. 근데 작년에 대장이었던 하나오션은 왜 이럴까?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작년에 하나그룹으로 편입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3.5배까지 밸류에이션이 치솟았는데 PBR 기준 현 시점 PBR이 2.1배에 불과해요. 즉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거죠. 못 갔어요. 예, 현대중공업이 2.5배가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 조선주를 갖고 왔느냐?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현 시점 업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2분기는 부진하지만 3분기에는 2분기 22억 적자 추정치에서 지금 3분기에는 500억대, 4분기에는 800억대로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07년도에 슈퍼사이클 나왔었을 때 그때 신조선가가 191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87까지 올라가면서 그때의 98% 순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조선주 PBR이 얼마였냐면 10배가 넘어갔어요. PBR이.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서 2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50% 이상 더 올라가더라도 밸류상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이상하지 않다. 고환율에 그쵸. 고조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하나오션 자체가 실적이 2분기에 적자 날 것이다 하는 우려감 때문에 빠지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실제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때 열심히 더 사야죠. 왜? 3분기에 500억대, 4분기에 800억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숫자 보고 사도 괜찮네요. 늦진 그렇죠. 않았네요. 오히려 실적 적자 나가지고 빠지면 그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 지금 현대중공업 계열은 작년에 이미 흑자 턴어라운드 했고 하나오션만 못했는데 하나오션 올해 하반기 감안하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차트를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차트 흐름 이거 보면서 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오늘 한 3.4% 정도 떴는데요. 현 시점에서도 저는 코는 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코 건다는 얘기가 초병을 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군대 용어인데 또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 또 덕후예요. 밀리터리 덕후예요. 아, 밀떡이세요? 네, 아, 나중에 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런 거 있나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병을 띄울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경계병이죠. 보초병을 세워놓고 일단 목표가 자체는 대략 저는 37,000원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단기적인 뭐 1차 고점 37,000원까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최근에 지금 기록했던 저점 이런 부분 자체가 28,000원대이기 때문에 28,700원 최근 저점 깨지면 일단 편입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단기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하나오션 좀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숫자 때문에 그렇다니까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 쭉 들고 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관심주 하나오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7,000원까지 목표가 손절 라인 매수 단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술개맛 오늘 또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과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소식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흐름들 점검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올해도 코스피 사흘째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상승 출발했지만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 조선 기자재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호재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실적 호조와 이 수주 기대감으로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었던 상반기 조선 업황이었습니다. 조선 업황을 보여주는 신조선가 지수와 종가성가 지수 모두 보여주고 이 해상운임 그리고 순박 소요 모두 순조로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조선 기자재 쪽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장보다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HD 현대그룹주들이 일제히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 결합 승인 이후 이렇게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HD 현대그룹주는 이 인수 이후 선박 엔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가장 상단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날에도 9%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던 STX중공업도 빨간불 역시나 켜주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여줬었던 현대임스 7.99%, 8%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성광밴드 그리고 하나엔진도 역시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조선 기자재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 업종은 반도체 장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올랐나? 숨고르는 반도체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기술주 약세 속에 삼성전자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반도체 업황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그리고 AMD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중소형주로 투자하는 순환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한 이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장비주들 다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너셈 가장 13%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윈 9.55%, KC텍도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PSK, 유진테크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HBM 랜드플래시, 유리기판, 음디베이스 AID 등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재미없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살짝 우려는 했었죠.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7월 12일에 34포인트 하락하면서 2,900선 거의 다 갔다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그러니까 15일과 16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틀 동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오나? 라고 생각을 또 했었는데 이 오늘 조정의 폭은 깊지 않습니다만 종목들이 그동안 좀 잘 올랐었던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최근의 분위기를 주도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른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섹터에 따라서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오늘은 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우선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매수가 매매 같은 경우는 11일 날까지는 잘 샀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잘 샀었는데 금요일과 월요일 매도했고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 매수했는데 오늘 다시 매도입니다. 요즘에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외국인의 수급적인 모습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금액 대비해서는 좀 덜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반도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는 최근 한 3일 동안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하락이 좀 더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하락이 온 부분도 있고요. 예, 반도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좀 살펴본다라면 자동차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로 가보면 은행주들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좀 특징이 좀 있죠. 올라가고 있는 게 화장품, 건설, 조선입니다.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있죠. 하반기를 매우 많이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특히 6월 달에 수출 실적이 부진했죠. 그러면서 확 이 매도가 많이 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회복이 된다는 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 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하면서 건설주들 살아날 것이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기대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온다. 다 하반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높은 섹터들이 오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장을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후장까지 살펴보면 우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느냐, 특히 전기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된 이 매도가 줄어드느냐가 이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오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주도 섹터였던 자동차, 그리고 뭐 자동차도 밸류업에 포함되지만 밸류업, 그 금융주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기존 주도했었던 이 세 섹터가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섹터들에서 그 외에 하반기를 바라보는 화장품, 건설, 조선주와 같은 이런 섹터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기존 주도했던 섹터들, 그렇다고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악재가 나온 게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 다 실적도 좋고 배당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기가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넓혀서 이 지수를 바라본다라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차익 매물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습니다. 차익 매물 단기적으로 출회하면서 차익 매물 좀 받고요. 그 이후에 지수 다시 한번 올려가면서 이 2,900포인트를 탈환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실적에 있어서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키는 하반기 실적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화장품, 건설, 조선 섹터들도 하반기에 눈을 맞추고 있다. 이 하반기로 시선을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있어서의 개별 기업들 실적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어도 그리고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물음표가 있다. 그러면 우선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만한 이런 섹터들은 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두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나눠볼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의 점 역의 공포 2차 전지주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 밸류 체인에 또 속하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연일 하락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아닌 AI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로 좀 주가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약세가 트럼프의 지분이 가장 큰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 연일 하락세가 뭐 트럼프에 대한 지분이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다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다고만 좀 부각받는 건가요?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애초에 지금 산업의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조금 더 센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뭐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대장이죠. 플런스 에너지도 이제 전일 트럼프 관련된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5%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좀 반등 기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널리스트에서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아니면 뭐 출하량이 늘어난 그런 일부 이슈가 있었더라도 이제 리비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10%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뭐 4, 5%씩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2차 전지가 무조건 안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나 이런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투자 집행이 가장 많이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뭐 IRA 법안에 대한 폐지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근데 또 그게 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분명 어느 정도 또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들어왔었던 공장에서 활동도 하고 그 투자를 한 회사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쵸. 관세랑 감세,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면은 어쨌든 자국 내에 이런 생산 기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배척을 해버리면 그런 이제 보조금 혜택을 기대를 하고 공장을 지었던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안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미국의 크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들에서 이런 기조들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조들 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들 지금 계속적으로 산업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해결이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어맞은 거는 막상 실질적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고 역설로 더 안 네. 좋은 끝이 지나가면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그 턴하는 흐름 그리고 넘버가 나오는 그 부분을 캐치하는 게 2차 전지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메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타락이 엉켜 있으면 풀어가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게 좀 2차 전지에는 전기차 판매량, 리튬 가격 반등, 실적에 대한 기조 등이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은 one of them이지 그게 큰 맥락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 코스피가 좀 8% 가까이 좀 오르는 동안 올해 코스닥은요 오르기는커녕 지금 3% 넘게 하락하는데 배경이 쏠립니다. 아니 2차 전지의 하락세, 이 코스닥의 약세 때문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유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말이 바뀌었죠. 말이 2차 전지의 바뀌었다. 약세가 코스닥을 하락을 만드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네. 2차 전지 반도체 두 개의 섹터가 시가총이 큰데 네. 뭐 특히 에코프로 BM, 뭐 엔캠 등등이 그쵸. 상위권에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 엔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초 고점 대비해서 50% 밀려 있어요. 뭐 에코프로 거의 연 저점 갱신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밀린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밀리면서 코스닥이 코스닥도 빠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IRA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투자한 회사들이 뭐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도 있는데 쉽게 하기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또 더 큰 힘이 있죠. 무조건 들어와.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일단 여기도 공장 지어. 안 지을 거면 나가든가. 어. 돈 안 줄 테니까. 이건데 트럼프는 이제 돈도 안 줘. 그냥 일단 지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워낙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트럼프 정권 시절에 보면은 뭐 이런 그 수정법, 이 전기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비 규제죠. 연비 규제를 좀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한 2년 정도 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뒤늦게 정착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을 내린다면 민주당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 혹은 피해주, 피해주가 정말 피해주인지 수혜주가 정말 수혜주인지는 좀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기 정권에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면 이게 수혜주고 이게 피해 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 아무리 실적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2차 전지는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더 하락세가 나오면 코스닥 더 빠질 수 있다고도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어. 거기다가 뭐 오늘처럼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이 빠지게 된다면 뭐 그나마 오늘은 좀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저께 같이 뭐 1%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하락세 깊어질수록 코스닥은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불어서 일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수혜주, 피해주 찾기에 대해서 분주한 만큼 잘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또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리튬, 이게 화창원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리튬 가격도 반등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리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지질원자연구소에서 2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경북 울진, 충북 단양 등의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장돼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리튬이 국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좀 처음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성, 국내 리튬 광산 발견에 대해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주가 영향들도 좀 궁금해요. 네. 여기 좀 반응을 할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그렇죠. 타이밍이죠. 네. 리튬 발견도 타이밍이다. 어.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다. 네, 안 너무 좋은 쪽이네요. 늦었죠. 네.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가스전도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근데 너무 너무 늦었다. 늦었다. 좀 빨리 했으면은 더 좋았을 뭐 텐데. 어마어마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도 파봐야 돼요. 제가 기사를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만드는 그 최저치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수치가 최저치가 조금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 기준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300m 정도 파봐서 그다음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시초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할 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던 리튬 가격이 확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뉴스죠. 우리나라에서 와 드디어 막 원자재가 또 나온다 막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너무 많아요, 리튬이. 리튬은 너무 많고 수요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모르지만. 히든 카드가 될 수는 네. 있지만 지금은 히든 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뭐 나중에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부분에서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왕고래나 이런 쪽으로 먼저 좀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뉴스지만 조금 이렇게 묵혀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장독대에 좀 잠깐 넣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이벤트가 터질 때 다시 네. 한번 꺼내본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히든카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타이밍이 좀 늦은 건 아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든카드로 좀 한번 놓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2분기 실적 확인 후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 대표님이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투자 전략 우리 어떻게 세워갈까요? 뭐 사실은 저는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올해 좋게 말씀드린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들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몇 킬로 갑니까? 몇백 킬로 갑니까?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이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필요하다. 또 전고체로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관련해서도 전 트럼프가 뭐 모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막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는 뭐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ESS라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관점은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앞으로 올라갈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뭐 등등 저는 계속해서 저점 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안고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까지도 얘기하실 만큼 2차 전지 진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ESS 시장에서는 압축해서 종목 선별 좀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 어떤 또 섹터 종목을 또 원픽하실지 궁금하네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부터 삼진 L&D,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까지 질비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늘장 담아볼 2차 전지주는 과연 어떤 걸까요? 네, 또다시 업술무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이 2차 전지 오늘장에 담아볼 종목으로 업술무를 선택하셨는데 네. 사실 업술무를 좀 이 정도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업술무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바로 2차 전지를 강력하게 담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산업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배팅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만약에 바닥권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러한 생각에서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이게 굉장히 좀 큰 자금이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술주들이 좀 일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주도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오늘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핫하게 튀어오르잖아요. 그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갈 때가 이렇게 낮은 쪽에서도 또 높은 쪽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 산업의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쪽에 자금을 벌써부터 좀 대규모로 배팅을 한다? 이거 좀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잘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고 내 계좌는 차츰차츰 굉장히 좀 조금씩 지지부진해진다라는 그럴 거죠. 수밖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잡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어차피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은 결국에는 저도 앞으로는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산업의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길게 갈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2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기간이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분명 사이클이 온다면 연단위 이상으로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실 필요도 없고요. 최바닥에서 잡는 것은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들에서도 욕심입니다. 그거는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고 엄청난 공부가 수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당연한 거지만 운까지 좀 맞춰줘야 그런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추세가 명확하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실적의 넘버가 확실하게 찍히면서 증권가에서도 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터널이 지났다.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일 때 보자. 네, 그럴 때 보셔도 늦지 않고요. 그럴 때 선택을 네. 하시면 대장주를 고르시기에는
되게 쉬울 거다라는 점. 물론 미국장으로 가면은 테슬라도 괜찮고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ESS 대장도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넘버가 찍혀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미국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역시 예리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증권사에서도 괜찮다라는 뭔가 리포트가 나올 때 봐도 늦지는 않다라는 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또 시각이었고요. 지금 돈 자금이 쏠릴 때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개미만 쳐다보는 엔터주입니다. 2분기에요. 실적 확인 정말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터주 얘기를 해서 너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잘생긴 유창희 본부장님 그리고 하본부장님 정말 잘생겼다. 뭐 이제 두 분도 뭐 거의 연예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세요. 뭐 박형식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네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하본부장님도 하나 만드시고요. 연예인 엔터주 얘기하니까요, 저희 지금. 자, 그럼 엔터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2분기 실적 확인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 4가지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 YG, SM 상반기의 주가 움직임 좀 어땠는가를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창희 대표님? 근데 오늘 우리 이 코너 제목이 소문난 맛집 맞죠? 네, 맛이슈 어떤 오늘은 게 좀 이슈에 좀 손이 안 가네요. 아, 지금 엔터주가 손이 안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엔터주들도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다 안 좋죠. 주가가.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실적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피크를 찍어주고 나서 추가로 실적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아직은 좀 왕성하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내부적으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블랙핑크 계약이 약간 뭐 애매하게 계약이 되는 부분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직은 BTS가 완전체가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 매출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앨범 사본 지는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몰랐습니다만은 앨범 사게 되면 이제 카드 뭐 이런 것들 포토카드. 네. 근데 이게 랜덤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어떤 좀 과도하게 구매를 하게끔 만들었다. 또 약간 이제 계약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규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겟팅이 된다는 정부의 어떤 규제 타겟팅이 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걸림돌이 됐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이브 사태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주식을 살려고 했을 때 이거 좋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규제하려고 해요.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럼 주가가 좀 못 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면 지금 살 거 좀 미룰까? 더 계속 미룰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투자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빌보드 뭐 몇 위 갔다, 뭐 싱글 차트에서 뭐 이런 얼마가 얘기들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본 게 언젠지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결국엔 주가를 계속해서 연저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적으로도 아마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 빅4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거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유 대표님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투자자들의 매수는 이어지는가?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팬심으로 우리 오빠 응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없지 않아 있어요?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빠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렸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좀 진짜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엔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가 없는 건 아니죠. 하반기면 한 4분기 정도면은 뭔가 좀 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탄이 완전체가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돌 1세대, 2세대, 3세대, 4대세 이렇게 4세대 지나가게 되면서 확실히 뭔가 임팩트는 굉장히 세진 것 같아요. 뉴진스 같은 경우도 빌보드 들어가는데 몇 개월 안 걸렸잖아요. 그쵸. 데뷔하고 바로 들어간 것처럼 확실히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오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이 글로벌적인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기저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너무나도 앨범도 잘 팔렸고 중국 공구도 굉장히 강했었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제 기저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모멘텀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또 하필이면은 또 컴백을 했었던 그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이 나올 때마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또 아주 운이 나쁘게도 또 유력한 아티스트의 데뷔를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음악들이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완벽한 피크아웃이다라고 해서 좀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증권가는 대부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를 목표 주가 30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췄고요. 일단 JYP도 9만 5천에서 8만 원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YG엔터를 목표 주가 5만 5천에서 4만 6천을 좀 하향 조정했고요. SM도 좀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4사 중에서는 가장 또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컨센이 하향 조정된 거는 넘버가 안 나와서입니다. 그래서 영업 전망치 자체를 조금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YG는 59%, JYP는 55%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넘버가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상방 룸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활동이 나오면서 넘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된다면 요게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앨범에 대한 흥행, 그다음에 앨범 판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콘서트는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 그쵸.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이 얼마나 팔리느냐, 이 판매량도 중요할 것 같고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얼마나 이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엔터주에 큰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보면 뭐 뉴진스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트리플 S라고 하는 걸그룹들도 굉장히 핫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걸그룹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의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살펴볼 게 중소기업보다 좀 못하다. YG 2분기 영업이 겨우 3억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자, 차트적으로 뭐 이걸 봐야 하는 건지 진짜 숫자로 찍힌 것들을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유창희 대표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엔터 저점입니까? 아니면 지금 벼랑 끝입니까? 저는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이제 더 빠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더 빠질 수 있다. 뭐 지하 10층 아래 지구 핵도 있습니다. 아, 오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엔터지도 그렇고 굉장히 다 보수적이시네요. 저는 보수적으로 볼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그러네요. 또 좋게 볼 때는 한없이 좋게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좋은 말씀을 드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이 3억이요. 지금 오히려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라는 얘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2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21% 하향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JYP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매출은 높아지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이 엔터 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건비 같은 거죠. 그렇죠. 인건비죠. 어쨌든 새로운 그룹을 발굴하는데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투자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웃풋이 못 나왔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소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증권사 리포트들 본다면 지금이 저점이다. 저점을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사셔도 됩니다. 조선주가 한 3년 동안 이번엔 좋을 겁니다. 하는데 적자. 이번에 좋을 겁니다. 했는데 유상증자. 이번에 좋을 겁니다. 한 게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주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엔터주들도 뭔가 확실한 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실한 게 이게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엔터사 4개 기업이 5개 기업이 다 동시에 나올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느 한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나머지는 못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를 예측을 해서 종목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게 확인됐을 때 그 기업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지금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엔터주가 주가도 계속 지금 벼랑 끝에서 지하실까지 가고 있는 거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실 수밖에 없네요. 결국엔 숫자네요. 숫자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반등을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수익 나고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닥 확인 후에 반짝 반등이 좀 될 수 있을까? 모멘텀발로 회복이 가능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속 게임처럼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요? 네. 네, 뭐 저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확인하고 좀 가자. 반짝 반등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번에 뉴진스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엔터가 한번 좀 기세를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뭔가 기대감도 생기고 네. 뉴진스가 이제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확 몰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인지도가 높은 그쵸, 또 그룹이다 그룹이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갑자기 그 하이브와의 그 딱 전쟁이 탁 터지면서 이벤트가 탁 생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하이브 주가 또 신저가, 그다음에 JYP나 이런 것들도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때부터 막 개파락 나오고 추가적으로 지하실을 또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그룹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그룹들에 대한 활동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실적은 후행 지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다가 얘기가 나오고 실적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셔도 조금은 뭐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 실적 잘 나온 게 한 번 뭐 피크 이 전환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CPI 요번에 낮게 나와도 그렇죠. 한 3달은 더 봐야 돼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실적도 다음번까지도 잘 나오는 거 봐야지. 이제 진짜 돌렸는지 봐야지. 진짜 돌다리 좀 많이 두들겨 보고 가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발목 잡히신 분들 다 나와요. 다 탈출하죠.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또 그런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줄 만한 뭔가 매수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셨다라고 본다면 기회는 충분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턴하면 좀 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보초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완전 턴어라운드 추세가 좀 돌아졌는지 체크하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장 마감에 담아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사반네트웍스, SM, 캐리소프트, YG 플러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은 뭘까요? 여기 또 없을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유 대표님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이 이렇게 통화하실 거면 약간 그 보이그룹으로 데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댓글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룹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네. 사실 오늘 이거 마지막 그 방송이 아니겠죠? 네,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왜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는 아니다. 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자리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투자로 보기에도 뭔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그나마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제 고성능 배터리들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을 잘 찾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엔터사는 딱 4-5개밖에 없어요. 그럼 빅4 중에 손절 말고 비중 더 타서 탈출 가능한 종목 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이제 네. 제일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고점에서 30% 밀렸습니다.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반동 줘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실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같이 1%, 2% 한 번에 파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을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